네, 이처럼 대선을 19일 앞두고 안보 문제가 대선 전국을 흔들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TV토론에서 벌어진 안보관 난파전의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제로 한 공방전도 오고 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첫 TV토론에 확실히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됐던 안보 문제를 놓고 후보들 간 설전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특히 북한 주정론을 놓고 공방전이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정론의 공방은 사실 어제 TV토론회가 발단이었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북한이 주적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게 시발점이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사실 그 유 후보의 전제, 그 유 후보가 질문했던 그 내용의 전제는 사실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지금 주적으로 표현이 돼 있다라는 게 사실 전제로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팩트를 확인한 결과 우리의 그 현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적이라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과 다른 사실이 틀린 질문이 이제 일파만파 그 논쟁을 이제 더 키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 후보가 국방백서에 그 북한이 주적이라고 표현돼 있다는 그 유 후보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은 사실 그 북한과 관련한 여러 부처를 관장을 해야 하는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범보수 후보들의 경우는 이제 문 후보의 그 안보관이 불안하다고 하면서 총공세전에 나섰는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군 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 취지로 안보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북한이 주적이자 또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할 상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후보 본인도 사실은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라고 잘못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김 기자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현재 국방백서에는 지금 주적이란 표기가 돼 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는 마치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이 쓰고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해서 지금 공방전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적이란 표현이 언제 정부에서 쓰였었고 언제부터 폐기가 된 거죠? 네, 그게 1994년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1994년 3월이었던 것인데요. 남북 실무 접촉이 그때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측 대표였던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는데요. 그 대표 이야기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공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적인 감정이 이제 굉장히 격화가 됐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해인 1995년도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국방백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년이 지나서 2004년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그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가 되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6년이 지나서 2010년도 MB 정부 때 주적이 아닌 적이라는 표현이 대신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현재까지도 지금 유효한 상황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고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안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만큼 오늘 각 후보들 안보를 강조하는 뉴스전을 펼쳤다고요? 예, 맞습니다. 각 후보들은 지금 안보 행보를 부각하는 이제 메시지를 발신을 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하는 직접적인 안보 행보에 나섰는데요.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보훈처를 현재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키고 또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명예수당을 10만 원 인상하겠다라는 보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마크 네퍼 주한 그 미 대사 대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유세전을 통해서 안보 메시지를 발신을 했는데요. 이제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특전사 출신인 본인 앞에서 안보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이후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 두 후보 간의 어떤 정책 토론이라든지 맞대결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가운데 지금 안 후보가 제안했던 양자 토론을 문재인 후보 측에서 조건부 수용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떤 얘기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먼저 제안했었던 1대1 맞짱 토론을 이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단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나머지 세 후보들을 사실 그러니까 양자 토론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양자 토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머지 세 후보는 빼고 진행하는 토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나머지 세 후보를 설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을 단 것은 그 세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그 역시 또 설득을 해야 한다. 그것도 안 후보 측의 몫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여러 그 여론조사에서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양강 후보들이 네. 실제로 어떻게 그 양강 토론이 가능할지 네.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장인의 날이었잖아요. 네. 장인의 날을 맞아서 후보들이 또 장인 복지 공약을 내놨다고 하는데 네.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세 후보가 오늘 일제히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현행 제도는 급여를 타려면 대상자가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또 돌봐주는 그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라는 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어떤 그 조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 후보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기준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놨고요. 또 하나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안한 또 공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네. 차별화된 부분은 각 후보별로 살펴보자면 문 후보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그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대신 이제 편안하게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도로 방지턱 이런 점자 블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이른바 염전 노예 방지법을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 특별위원회를 두고 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관련 소식들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